배구의 여제 하면은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시죠? 김연경 선수. 지난 6년 동안 터키 리그에서 뛰어왔었는데 이번에 이적을 합니다. 어느 나라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됐죠? 네, 중국 팀에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일단 터키에서 2011년부터 6년 동안 팀에서 뛰어왔고요. 네. 중국의 상하이 구호 후아구단과 1년 정도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 러브콜이 왔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용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가 나오면 되게 관심이 있는 게 연봉 문제입니다. 그렇죠. 보통 김연경 선수가 1년에 16억에서 17억 정도를 터키 구단에서 받았는데 네. 그보다는 약간 높지 않을 것이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연경 선수가 사실 이 터키 리그에서는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죠. 그러니까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활약,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2011년에 들어갔는데 2011년, 12년 이 시즌에 벌써 유로 배구 연맹이 주최한 챔피언스 리그에서 MVP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년 뒤죠. 2014년에서 15년 시즌에 유럽 배구 연맹컵에서 우승을 하고요. 터키 리그에서도 우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작년이죠. 올해까지 걸친 이번 시즌에서 터키컵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요, 좀 하나 아쉬운 점은 작년에 리우올림픽에서 우리 팀으로 가서는 우승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네. 일단 뭐 터키에서는 거의 범접을 할 수 없는 전설적인 존재의 선수가 됐죠. 자, 그런데 조금 아까 연봉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다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과 연봉 내용을 좀 비교를 해볼까요? 자, 김연경 선수가 1위군요. 제일 높은 연봉을 받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김연경 선수가 14억 5천만. 이게 터키에서 받았던 연봉이에요. 네. 2위 이제 주팅이라고 중국 선수인데 13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3위가 러시아 선수가 12억 5천만 원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과연 관건 그거죠. 중국에서 얼마나 받을까? 그러니까요. 왜 중국이 세계적 선수들 축구 같은 데 보면 세계적 선수 데려다 돈 많이 주거든요. 돈이 네. 넘쳐나니까. 그래서 이제 김연경 선수가 엄청난 연봉을 받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거에 비하면 터키보다 좀 비슷한 수준이나 조금 높다 뭐 이렇게는 알려져 있는데 네. 글쎄요. 조금 높은 거 가지고 옮기진 않을 것 같아요. 라면 때문에 어떻겠을까요? 그래요? 터키 비싸니까. 자, 근데 중국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요. 하종대 위원님, 네. 중국 통이시니까요. 자, 중국 하면은 뭐 양궁, 핑퐁, 뭐 이런 것들, 수영 이런 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연경 선수를 저렇게 거액에 스카우트 갈 정도면 중국에서도 배구가 유명한가 봐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네. 배구가 무슨 뭐 어디 탁구나 아니면은 네. 뭐 우리 자기들이 잘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축구는 잘 못하더라도 인기가 많은 종목. 배구가 그렇게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봤는데 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이제는 좀 배구도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제가 기사를 한번 검색해봤더니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올림픽을 준비해야 되는데 네. 터키보다는 중국에 있는 게 시즌이 이제 맞잖아요. 우리나라 시즌이가. 그렇죠. 그래서 가까워서 올림픽을 준비하기에는 중국에서 뛰는 게 훨씬 낫다라고 뭐 김연경 선수가 얘기는 했다고는 하대요. 아, 그렇군요. 최근에는 또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나와서 아주 맹활약을 했던 김연경 선수. 자, 어떤 멋진 모습으로 또 중국 리그에서 실력을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저희는 새누리당 시절 5대 개혁과제의 이행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점을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또한 지키지 못할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신뢰의 정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또 다른 파퓰리즘적이다라는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공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리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저희 바른정당의 창당 정신입니다. 정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진짜 이거 세비 반납 한다는 소리입니까? 안 한다는 소리입니까? 지난해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서 이 5가지 5대 개혁과제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1년 후에 세비를 반납하겠다 광고까지 냈었죠. 그런데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1년이 지난 오늘
같은 상황을 두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한쪽 의원들은 사과를 하고요. 또 한쪽 다른 의원들은 약속을 우린 지킨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사과를 한 의원들이에요. 예, 참 헷갈리시죠? 네. 도대체 같은 공약을 두고 왜 한쪽은 지켰다 그러고 한쪽은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네. 헷갈릴 텐데 당시 약속은 이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대한민국과 약속하면서 국민 여러분 이 광고를 1년 동안 보관해 주십시오. 왜 보관해 달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 과제를 당장 시작하여 1년 안에 법안 발의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럼 5가지를 얘기하죠. 가불개혁부터 해서 마더센터까지 5가지를 지키겠다. 법안 발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마지막에 1년치 세비를 그러니까 오늘이죠. 5월 31일까지도 발의를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하고 반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무성 대표가 당시에 대표였기 때문에 대표로 이제 사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럼 다 저거만 놓고 보면 일단 5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새누리당은 우리는 약속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죠. 우리 약속을 지켰다라고 해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발의하는 건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네. 법안이든 중요한 건 그 법안이 통과돼서 실제 시행되고 그것이 국민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구현돼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바른정당에서는 발의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이런 사과를 한 겁니다. 네. 근데 돈은 내겠다는 겁니까? 안 내겠다는 겁니까? 참 헷갈리시죠? 저도 후배가 딱 처음 보고를 하길래 제가 더 처음 질문했던 게 그래서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거니?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막 끝까지 정병국 전 대표는 정병국 의원은 세비 반납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똑같은 질문을 기자들이 했고요. 실제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바른정당은 어쨌든 한국당과 우리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근데 세비 반납이라는 건 사실 1년치라는 게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다들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당비를 많이 냈습니다. 그 의원들이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결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도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일부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일부는 세비를 반납하되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나눠서 낼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슬그머니 어떻게 보면 꽁무니를 뺐죠. 심지어는요, 저 회견 이후에 기사들도 2가지가 다르게 떴습니다. 국민들께 사과를 하며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라고 쓴 기사가 있었고요. 반납하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2개로 양분돼 있었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왜 웃으십니까? 예? 예. 아니, 그 세비 반납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거 명단을 보니까요. 이게 뭐 제가 저분들 재산 상태를 다 아는 건 아닌데. 네. 저분들 중에서 1년치 세비 여유있게 반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죠? 일부, 예. 일부 몇 분 계시고, 진짜 세비가 반납하게 되면, 진짜 이게 지금 왜냐면 국회의원도 먹고 살아야 되는 속된 말로. 네. 그래서 세비 반납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딱 명단 봤을 때 여유있게 세비 반납하셔도 아무런 재정 상태에 영향이 없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제가 명단을 보고 좀 웃었어요. 알겠습니다. 재산 관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충 아실 거예요. 어느 분들을 말씀하시는지. 예. 자, 뉴스탐 10. 다음 순위 내용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첫 지상 미사일 요격 시험을 했는데요.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1999년도 이후 지금까지 17차례 미사일 요격 훈련을 실시했는데 ICBM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렇죠? 예.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ICBM을 한번 요격을 직접 해봤던 건데요. 네. 바로 한 방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저기 어디에서 이제 처음에 ICBM 이제 일단 모의 ICBM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호주의 북동쪽에는 마셜 제도에서 일단 쏘았습니다. 쏘고 바로 미국 본토에서 저 요격 미사일을 날렸는데 네. 정확하게 이제 맞췄습니다. 저게 어느 정도 2,000km 이상 날아가서 맞춘 거거든요. 네. 어느 정도 어렵다라고 하냐면 미국에서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총알을 맞춘 셈이다. 네. 이 정도로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게 미리 예전부터 준비를 쭉 해왔던 거거든요. 2년 전에 준비를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아주 공교롭게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다음에 직후에 그렇죠. 또 맞춰가지고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99년 이후에 17차례의 미사일 요격 실험을 했는데 그마저도 9번밖에 성공을 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ICBM을 성공했다는 것은 굉장한 기술적인 진보다.
이 탄두 속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 자체가 힘들다면서요? 네, 그 대단한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요번에 쏜 그 모의 ICBM이 네. 일반 미사일보다도 훨씬 속도가 빠른 아주 속도가 빠른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미사일이 떨어질 때 엄청난 고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캘리포니아 반덴버그에서 요격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그걸 정확히 맞춘 건 대단한 기술적 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이 첫 실험을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7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ICBM 요격 실험을 한 겁니다. 자, 그래도 일단 북한이 미국 본토를 ICBM으로 위협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 우리는 또 방어 체계가 있다 이런 걸 명쾌하게 보여준 실험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제 캘리포니아에서 쏜 요격 미사일은 네. 값이 7,500만 불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저게 2억 4,4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러면 모의 ICBM이 더 비싸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하.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 모의 ICBM은 원래 ICBM은 10,000km 이상 날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요격 미사일은 사실은 그냥 날아간다 하면은 한 5,000-6,000km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ICBM 가격이 배나 더 비싼 거죠. 그렇죠. 웬만한 중장거리 미사일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또 ICBM 탄두만큼의 속도를 마한 20이 넘어야 된다고 하죠. 그 속도를 내야 되는 미사일이니까 실험용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싼 예. 미사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미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이 사드도 사실은 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드에 대한 참여 요구도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MD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MD를 우리가 벌써 한 10년 전부터 네. 미국이 MD에 들어오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안 들어갔던 거. 그렇죠. 중국을 의식해서 만약 우리가 MD 시스템에 들어가면 우리가 중국을 적대하는 것으로 이제 중국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아마 MD에 들어가서 중국을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미국의 시스템 들어가기 굉장히 외교적으로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이번에 미국이 성공한 이 GBI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라운드 베이시스 인터셉터라고 하는데 이 2단계 미사일, GBI 미사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네. 미국에서 MD를 전체 완성하려면 처음에 미사일이 날아서 올라가는 단계. 네. 이 단계에서 요격을 하거든요. 그때는 속도도 이 날아가는 그 미사일의 속도도 낮습니다. 그때 뭘로 하냐면 이지스함에서 SM-3 미사일로 네. 잡습니다. 대개 500km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만약 못 잡는다 하면은 바로 알래스카나 캘리포니아에 이 미리 배치해 놓은 이 GBI 미사일이 중간에서 가운데에서 대기권 바깥에서 2,000km 거기서 맞추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때도 못 맞췄다. 그러면 미국 본토에 있는 그렇죠. 사드가 아니라 40km나 150km 상공에서 맞추면 그것도 못 맞춘다 그러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가장 아래 15km에서 40km 사이에서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써 미국은 완전히 전체 요격 미사일 세트를 다 성공을 시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아주 눈여겨본 사람이 있겠죠. 김정은인 것 같습니다. 반응이 나왔죠? 북한에서도? 그렇죠. 예, 노동신문에서는 우리는 최고 수뇌부의 명령에 따라 이미 시간과 장소에서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가 준비돼 있다. 아하. 이렇게 이제 논평을 냈죠. 아무래도 요격 미사일이 만들어지니까 자기들도 언제든 그리고 어디서든 쏠 수 있다. 이런 이제 과실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어디서 쏘냐를 사실 알아야만 요격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북한도 아마 이제 그 기술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연료가 굉장히 연료를 탑재하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는데 그걸 더 빨리 하고 그다음에 또 은폐를 해서 어디서 쏘는지 모르게 하고 이런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이 ICBM을 쏠 준비가 됐다고 했는데 네. 현재 4월 15일 날 북한이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완전 신형 미사일을 3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2가지는 이번에 실험을 했어요. 네. 이제 남은 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미사일인데요. 네. 저걸 조금 얘기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걸 언제라도 자기가 쏠 준비가 돼 네. 있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탑10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정봉 정보관리실장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유정 기자가 다시 합류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배구의 여제 하면은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시죠? 김연경 선수. 지난 6년 동안 터키 리그에서 뛰어왔었는데 이번에 이적을 합니다. 어느 나라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됐죠? 네, 중국 팀에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일단 터키에서 2011년부터 6년 동안 팀에서 뛰어왔고요. 네. 중국의 상하이 9호 후아구단과 1년 정도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 러브콜이 왔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용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가 나오면 되게 관심이 있는 게 연봉 문제입니다. 그렇죠. 보통 김연경 선수가 1년에 16억에서 17억 정도를 터키 구단에서 받았는데 네. 그보다는 약간 높지 않을 것이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연경 선수가 사실 이 터키 리그에서는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죠. 그러니까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활약,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2011년에 들어갔는데 2011년, 12년 이 시즌에 벌써 유로 배구 연맹이 주최한 챔피언스 리그에서 MVP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년 뒤죠. 2014년에서 15년 시즌에 유럽 배구 연맹컵에서 우승을 하고 터키 리그에서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또한 지키지 못할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신뢰의 정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또 다른 파퓰리즘적이다라는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공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리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저희 바른정당의 창당 정신입니다. 정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진짜 이거 세비 반납 한다는 소리입니까? 안 한다는 소리입니까? 지난해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서 이 5가지 5대 개혁과제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1년 후에 세비를 반납하겠다. 광고까지. 저도 우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작년이죠. 올해까지 걸친 이번 시즌에서 터키컵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요, 좀 하나 아쉬운 점은 작년에 리우올림픽에서 우리 팀으로 가서는 우승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네. 일단 뭐 터키에서는 거의 범접을 할 수 없는 전설적인 존재의 선수가 됐죠. 자, 그런데 조금 아까 연봉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다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과 연봉 내용을 좀 비교를 해볼까요? 자, 김연경 선수가 1위군요. 제일 높은 연봉을 받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김연경 선수가 14억 5천만 원. 이게 터키에서 받았던 연봉이에요. 네. 2위 이제 주팅이라고 중국 선수인데 13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3위가 러시아 선수가 12억 5천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과연 관건은 그거죠. 중국에서 얼마나 받을까? 그러니까요. 왜 중국이 세계적 선수들 축구 같은 데 보면 세계적 선수 데려다 돈 많이 주거든요. 돈이 너무 네.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김연경 선수가 엄청난 연봉을 받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거에 비하면 터키보다 좀 비슷한 수준이나 조금 높다 뭐 이렇게는 알려져 있는데 네. 글쎄요. 조금 높은 거 가지고 옮기지 않을 것 같아요. 라면 때문에 오겠을까요? 그래요? 터키 비싸니까. 자, 근데 중국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요. 하종대 위원님, 중국 통이시니까요. 자, 중국 하면은 뭐 양궁, 핑퐁 냈었죠. 그런데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1년이 지난 오늘 같은 상황을 두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한쪽 의원들은 사과를 하고요. 또 한쪽 다른 의원들은 약속을 우린 지킨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사과를 한 의원들이에요. 예, 참 헷갈리시죠? 네. 도대체 같은 공약을 두고 왜 한쪽은 지켰다 그러고 한쪽은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헷갈릴 텐데 당시 약속은 이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대한민국과 약속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광고를 1년 동안 보관해 주십시오. 왜 보관해달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당장 시작하여 1년 안에 법안 발의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럼 5가지를 얘기하죠. 가불개혁부터 해서 마더센터까지 5가지를 지키겠다. 법안 발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마지막에 1년치 세비를 그러니까 오늘이죠. 5월 31일까지도 발의를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하고 반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무성 대표가 당시에 대표였기 때문에 대표로 이제 사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저거만 놓고 보면 일단 5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새누리당은 우리는 약속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죠. 우리 약속을 지켰다라고 해서요. 근데 뭐 이런 것들 수영 이런 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연경 선수를 저렇게 거액에 스카우트할 정도면 중국에서도 배구가 유명한가 봐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네. 배구가 무슨 뭐 어디 탁구나 아니면은 네. 뭐 우리 자기들이 잘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축구는 잘 못하더라도 인기가 많은 종목이에요. 배구가 그렇게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봤는데 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이제는 좀 배구도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제가 기사를 한번 검색해봤더니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올림픽을 준비해야 되는데 네. 터키보다는 중국에 있는 게 시즌이 이제 맞잖아요. 우리나라 시즌이가. 그렇죠. 그래서 가까워서 올림픽을 준비하기에는 중국에서 뛰는 게 훨씬 낫다라고 뭐 김연경 선수가 얘기는 했다고 하대요. 그렇군요. 최근에는 또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나와서 아주 맹활약을 했던 김연경 선수. 자, 어떤 멋진 모습으로 또 중국 리그에서 실력을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저희는 새누리당 시절 5대 개혁과제의 이행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점을 국민